안녕하십니까. 질문 읽어주는 남자의 징남입니다. 네, 이번 6월 모의평가 등급 점수가 말해주고 있다시피 이렇게 쉽지 않았던 조금 까다로웠던 시험입니다. 1등급 87점, 2등급 81점, 3등급 71점. 생각 이상으로 난이도가 높게 나왔던 시험입니다. 근데 이 시험이 난이도가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나쁜 방향으로 조금 높아서 많이 안타까운 시험이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수능처럼 특정 과목을 미리 배운 사람들에게 유리한 문제가 또 출제되었고, 여러 오답 높은 문항들이 논리적으로 문제를 파악해서 어려웠던 문제가 아니라 단순히 뭐 말장난이라든가 여러 가지 함정 문제를 파 놓아서 마치 내신 문제처럼 일부러 틀리게 만들었던 문제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 그래서 뭔가 유치한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되는 시험이었습니다. 이제 화작, 그리고 문법, 문학, 비문학 이렇게 순서대로 풀어보면서 각각의 문제들이 어떤 요구사항을 담고 다음 시험, 즉 수능까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1번부터 3번까지 화작 문제입니다. 1번부터 3번을 보고 꽤나 당황했던 친구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면 2번 문제에서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시간을 소비했거든요. 근데 2번 문제에서 시간을 소비했다라는 건 사실 화작 문제의 기본 풀이 방법이 아직 덜 준비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말한 김에 우리 2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 발표에 반영된 매체 자료 활용 계획이다. 발표를 참고할 때 A와 B에 들어갈 가장 적절한 것을 골라달라고 했습니다. 자, A를 보면 화면 1, 2, 3에 탈 모양이 보여 있고요. 화면 4에는 탈을 묶어 놓았습니다. 즉, 여기는 어떠한 글의 전개 순서대로 탈을 보여줬다는 얘기고, 여기서는 특징을 묶어서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본문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화면 1, 2, 3이 여기 나와 있죠. 화면 1, 2, 3, 그 다음에 4.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더 시간을 아끼고 효과적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가장 적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화면 4 내용 B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훨씬 좋다라는 거죠. 그럼 화면 4 부분인 마지막 단락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탈들 화면사를 가리키며 이렇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선을 활용하여 단순하게 표현된 왼쪽 탈들, 화려한 장식의 다소 복잡한 문양, 오른쪽 탈이 보이시죠? 즉 뭐예요? 왼쪽 탈들은 단순하고 오른쪽 있는 탈은 복잡하다. 이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다는 거죠. 이 차이가 탈의 용도 때문은 아닌지 궁금하여 기회가 되면 탈의 용도에 따른 모양이랑 주제를 탐구해 보려고 합니다. 아직 이 사람은 뭐다? 이렇게 구분한 게 탈의 용도 때문인지 아닌지는 확실히 판단을 안 하고 있죠. 만약 이번에 탈의 용도로 구분을 해놓았다라는 선지가 들어갔었다면 이건 틀린 선지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도 한번 조사해 보시면 어떨까요? 이만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이 글이 끝났습니다. 그럼 B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들의 형태상의 차이점이 부각되도록 구분하여 제시하기. 자, 이 말, 형태상의 차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양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본문에서는 단순 그리고 복잡이라고 했습니다. 모양과 단순과 복잡한은 같지 않은 개념이라는 것. 왜냐? 세모처럼 생겼어요? 네모처럼 생겼어요? 이렇게 모양의 차이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생겼어요? 복잡하게 생겼어요는 다른 개념이라는 것. 즉, 바로 다음에 나오는 이 개념입니다. 탈들의 복잡성이 대비되도록 유형하여 제시하기.
그래서 2번이 이렇게 맞다라고 체크를 하고 가면 되고요. 공통점? 당연히 아니죠. 차이점을 드러내고 있죠. 달들의 관이 가진 장식성이 대비되도록 이게 이제 4번을 고른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았는데 왜냐하면 그림만 보고 얘네들은 장식성이 별로 없네. 근데 얘는 장식이 화려하네. 그럼 4번도 맞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친구들이 꽤 있었어요. 하지만 이건 잘못된 풀이였다라는 거. 그림도 중요하지만 글의 내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국어 문제 풀이의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것을 놓쳤다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아니었다 봅니다. 그래서 4번을 틀렸다라고 해줘야 되는 겁니다. 5번 탈들의 선의 형태에 따른 분류 기준이 드러나도록 제시하기. 그런 내용은 도저히 확인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린 이 B만 보고도 답을 2번이라고 빠르게 체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 문제가 3점이었습니다. 3점. 1, 2, 3번에 이제 3점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데 그만큼 이 학생들이 오답 이 함정에 걸릴 것이라고 평가원이 충분히 예측을 하고 3점을 배치했던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 A를 이제 살펴보면 형태적 특징을 중심으로 각각 탈을 소개하기. 1번 이제 여기 이제 하나씩 보면 흔히들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정확히는 화이탈 양반탈입니다. 봉산탈 중의 양반탈과 달리 눈 아래 귀까지 이어진 선 눈꼬리와 겹쳐 미소를 만드는데 단순한 얼굴에 특별한 장식이나 화려한 색채 없이 눈썹, 눈, 코, 입을 선으로 표현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라고 형태적 특징을 설명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탈은 중국의 장수 관우탈인데요. 무엇이 강자가 먼저 보였어요? 저는 용에 새겨진 복잡한 모양의 관의 시선이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탈의 특징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3번도 마지막은 아프리카의 카메르 탈입니다. 일반적으로 아프리카의 탈은 과장과 생략이 특징입니다. 해가지고 형태적 특징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왜 4번으로 더 갔냐면 이 말 때문에 친구들이 많이 갔었어요. 지리적으로 인적한 순서 보면 첫 번째가 한국이고요. 네, 두 번째가 중국이었고요. 세 번째가 아프리카였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 학생들이 맞아 한국은 한국이니까 가깝고 중국은 우리나라랑 가깝고 아프리카는 우리나라랑 머니까 그래 뭔가 4번이 답인 것 같아 라고 더 그렇게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근데 4번이 왜 안 되냐, 여기서는 한국은 한국이고 중국이 한국이랑 가깝고 혹은 아프리카는 한국이랑 멀다 이런 말을 한 적도 없고요. 여기서 뭐 지리적인 인접 순서로 타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가적인 설명도 없었기 때문에 4번을 고르면 안 됐던 문제였습니다. 4번을 골랐던 친구들이 만약 있다면 이번에 반성을 하시고요. 좀 더 정확한 풀이, 즉 뭐다? 글을 기반으로 하는 문제풀이 습관을 꼭 들여야 된다. 평가원은 절대 혼자 독자적인 판단으로 나올 수 있는 생각을 답으로 주지 않습니다. 자, 이제 1번을 보면 위 발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매번 이제 화작문 1번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항상 나오죠. 이 글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가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1번 도입부에서 이게 친절하게 어디를 보는지 알려줬어요. 도입부는 어디예요? 네, 처음이죠. 처음을 보고 발표에 사용될 용어의 개념을 설명하여 화제를 설명하고 있다. 이러면 어떤 패턴으로 자주 나오냐면 우리가 일단 모르는 조금 생소한 단어들이 먼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바로 뒤에 이어서 이 생소한 단어에 대한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럼 이 도입부를 가보면 여러분 탈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르세요? 저는 며칠 전 세계 여러 나라의 탈이라는 책을 읽었는데요. 인상적인 탈이 있어서 여러분께 소개하고자 발표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발표를 준비하던 중 마침 국어 시간에 봉산탈춤을 배워 발표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도입 부분이 끝났습니다.
이 도입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모를 만한 단어가 있었나요? 탈, 며칠 전, 인상적인, 소개, 발표, 주제, 탈춤? 모르는 단어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죠. 자, 이걸 보면 1번은 틀렸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2번, 수업 시간의 경험이 발표 주제의 선정 동기가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 자, 선정 동기 이 부분도 거의 처음, 즉 도입부에 많이 나오게 됩니다. 같은 부분을 보라고 친절하게 1, 2번을 묶어놨습니다. 정말 친절한 평가원이죠. 2번을 보면 이제 다시 도입부를 갈아보면 이 부분이 있습니다. 마침 발표를 준비하는 중 마침 국어 시간에 봉사탈춤을 배워서 발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 여기서는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그랬죠?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써져 있어요? 주제 선정의 동기가 되었다. 이 수업 시간의 경험은 지금 여기 있어요. 왜냐? 국어 시간에 봉산탈춤을 배웠거든. 하지만 이거를 배우고 탈의 종류에 대해서 궁금해졌다. 혹은 탈에 대해서 더 알고 싶어졌다. 이렇게 썼었어야 2번이 맞는 선지인데 이번에는 뭐라고 썼어요? 선정 동기. 즉, 난 이거를 선택하게 되는 동기라고 안 써져 있고 준비, 즉 발표에 도움이 되었다 라고만 써져 있어서 2번이 틀린 선지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2번을 고른 친구가 있다면 이 선정의 동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고 그 부분은 이런 방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구나 라고 공부를 해두는 게 좋습니다. 3번,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며 발표 내용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있다. 전문가의 말, 그러면 어디 기관 혹은 어디 뭐 박사 이런 말들이 자주 나오고요. 중간 부분에 자주 나온다는 거. 그래서 신뢰도를 높여주는 건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이 부분을 찾는 겁니다.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근데 우리 아까 봤다시피 1, 2, 3번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전부 다 화면 얘기였고 전문가의 이야기는 없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고요. 4번, 청중에게 질문을 던지고. 자, 질문을 던졌으면 말이에요. 뭐가 보이느냐? 이 물음표가 항상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첫 번째 줄에 바로 물음표 보이고요. 두 번째 문단에도 당연히 바로 물음표가 보이고요. 여기 또 물음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도 또 물음표가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단에서까지도 물음표가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질문을 던지고요. 그 다음에 계속 대답을 듣고 반응이 없자 대답을 듣고 청중의 반응을 확인하고 있음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래서 4번이 답인구나. 1번 문제 물론 쉬운 문제고요. 쉽게 풀어야 되는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본기를 하나하나 닦아가는 것이 나중에 수능장 가서 떨리지 않고 딱 답이 4번이다 하고 5번을 보지 않고 넘어갈 수 있는 기초 훈련이 된다는 점 관가하지 마시고요. 1번도 2번도 3번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푸는 습관 들여야 합니다. 5번 발표내에 대한 청중의 이해도를 확인하며 마무리하고 있다. 그랬으면 이 마지막에 4번에서 했던 것처럼 오늘 발표 내용이 좋았나요? 오늘 발표 내용은 어떠셨나요? 이해가 잘 되셨나요? 하고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고 있지 않죠. 요거를 보고 5번을 할 가능성은 없었겠죠. 네, 그러면 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번 보기는 위 발표를 들으며 떠올린 생각들이다. 보기에 듣기 활동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들은 보통 뭐냐면 결국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로 가게 됩니다. 자, 보기 첫 번째를 보면 저 탈이 하이탈인 줄 알았는데 하이탈의 한 종류였구나. 양반탈 말고 다른 하이탈도 설명해 주겠지?
이걸 보면 발표 내용을 예측하며 능동적인 태도를 듣고 있다. 다음에 다른 화해탈도 설명해 주겠지 하고 있죠. 첫 번째 거 여기 있구나. 2번 발표를 들으며 갖게 된 의문을 해결하며 듣고 있다. 여기 있나요? 무슨 궁금증이 생겼나요? 여기도 궁금증이 있나요? 궁금증이 있나요? 없죠. 이 세 개 다 궁금증이 없어서 2번이 바로 답이 되었던 문제였습니다. 난이도는 그렇게 높지 않았던 문제였고요. 근데 당황했던 건 학생들이 이 문제를 보면서 조금 당황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오히려 이 본문에 답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지 않았던, 본문이 필요 없었던 문장이라 자꾸 이쪽으로 가느라 여기 있는 것 같은데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본문을 자꾸 봐서 시간을 조금 낭비했던 친구들이 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 문제였습니다. 3번 발표자가 제안한 탐구 주제를 긍정적으로 수용. 긍정적으로 수용했다라는 건 여기 있죠. 좋을 것 같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있다. 4번 발표 내용과 관련된 경험을 떠올리며 발표자의 설명에 공감하고 있다. 여기 있죠. 나도 화려하다고 생각하고 있어. 마지막 5번 발표를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정보를 활용해 기존 지식을 수정하고 있다. 나도 화이탈인 줄 알고 있었는데 화이탈의 한 종류였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혼자 이제 공부를 할 때도 몇 번은 몇 번이다, 몇 번은 몇 번에 해당하는구나, 이런 표현법을 자주 익혀놔야, 경험을 쌓아놔야 이런 말들은 이렇게도 표현이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시험장에서도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국어 공부를 하는 정확한 방법이고 실력이 빨리 오를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국어는 경험이 가장 중요한 공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부터 7번까지 있었던 화작문 문제입니다. 화면에 안 담길 정도로 정말 지문이 길고 문제도 4문제나 있었던 문제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제 대응을 해야 될까요?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요, 한 번에. 하지만 우리 문제를 잘 보면 여기 이렇게 기억 A, 그리고 대문자 A, B, 소문자 B, 대문자 C, 소문자 C, D, E로 묶어줬어요. 이건 뭐냐? 묶어진 부분, 줄친 부분만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주세요 라는 평가원의 간곡한 부탁입니다. 우리 간곡한 부탁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간곡한 부탁을 들어줘야겠죠. 그러면 먼저 4번을 보면 그런 게 A 혹은 ABC 기억이 들어가 있나요? 없죠. 이 문제는 맨 첫 번째 써져 있지만 맨 첫 번째 푸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맨 첫 번째 풀어야 되는 문제는 뭐냐? 5번을 보면 기억이 있어요. 보기의 기억의 초원이다. 보기를 기억과 같이 수정한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말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기억을 보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5번을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틀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문제 제대로 읽기, 이 훈련이 안 된 친구들을 한 번에 박살낸 아주 특이한 문제였습니다. 보통 이런 고쳐쓰기 문제는 여기를 보고 여기와 달라진 점을 고르세요. 즉 보기가 아니라 본문에서 보기가 달라진 걸 고르라는 문제가 상당히 많았는데 이번에 문제를 읽어보니까 어때요? 보기를 기억과 같이 수정한 이유로 이것으로 수정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를 수정했는데 우리 학생들은 너무 패턴에 익숙하다 보니까 문제를 안 읽다 보니까 여기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 여기를 자꾸 바꾼 거를 생각하다 보니까 답을 못 골랐어요. 아예 시간 막 버리고. 문제를 제대로 읽었더라면 여기서 여기 보고 이제 바뀐 걸 고르면 됐었는데 정말. 그래서 평가원이 이번에 주장한 것 중에 하나, 문제를 똑바로 읽어라. 문제를 안 읽으면 너희들은 문제를 틀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경고 메시지를 준 5번 문제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러분은 꼭 문제를 똑바로 읽고 문제를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보면 그러나 관광객 수가 마을의 관광 수용력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문제에 봉착했고 그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땡땡 마을 토착 거주 인구는 8년 전 대비 12% 감소했다. 자, 이거를 이제 기억으로 바꾼 겁니다. 그러나 관광객 수가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방문 인원의 최대치인 관광 수용력을 초과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은 각종 문제에 봉착했고 그에 따라 올해 4월 기준 땡땡 마을 토착 거주 인구는 8년 전 대비 12% 감소했다. 자, 여기서 바뀐 부분 딱 이 부분입니다. 마을이 감당할 수 있는 방문 인원의 최대치. 이 말은 어떤 말이죠? 즉 관광 수용력이라는 단어를 설명해주고 있는 말이었습니다. 요것만 판단했으면 답은 금방 나와요. 독자의 관심도를 고려하여. 자, 독자의 관심도를 고려한 말인가요, 저게? 전혀 아니죠. 인과관계, 원인과 결과 이런 단어들은 항상 모른다면 이렇게 체크해두고 공부해두는 습관을 꼭 가져야 됩니다. 다른 문제에서 또 활용이 되기 때문이죠. 2번 독자의 이해도를 고려하여 주요 개념. 주요 개념 뭐였죠? 네, 관광 수용료.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있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2번 딱 고르고 넘어갔으면 되는 생각 이상으로 간단한 문제였지만 뭐예요? 문제를 잘못 읽고 여기서 여기를 고쳐가지고 와 고쳐진 게 없는데 이거 잘못 고쳤는데 이렇게 생각하다가 답을 이상한 거 고르고 시간은 낭비한 대로 낭비하고 이랬던 최악의 문제가 될 뻔했던 그런 문제였습니다. 물론 많은 친구들이 문제를 어느 시간 좀 걸려서 보니까 내가 반대로 봤다 해서 답은 맞췄긴 맞췄는데 시간을 조금 많이 소비했던 문제였습니다. 3번 통일성을 고려한다. 앞과 뒤가 주제가 동일해야 된다는 거죠. 응집성을 고려해야 된다. 앞과 뒤가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밥을 먹었다. 그리고 나는 공부를 했다. 밥을 먹었으면 무슨 밥을 먹었는지, 반찬은 뭘 먹었는지 이런 얘기를 해주는데 갑자기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하면 안 된다 이거죠. 글의 가독성을 고려하여. 가독성이라는 건 뭐예요? 잘 읽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긴 문장을 두 문장으로 나누었다. 그러진 않았고요. 문장이 더 길어졌습니다. 이번 고쳐쓰기에서는. 자, 이제 다음 6번을 보니까 A부터 E가 있네요.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문제에서는 A부터 E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바로 다이렉트로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문제에 있는 선지를 먼저 보는 겁니다. 1번 A에서는 가와 관련된 문제 상황을 언급하며 상대 측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자, 그럼 가를 보죠. 개인생활 침해, 공동체 구성원의 이탈과 같은 상황에 대처하지 못할 우려. 이러한 문제 상황을 언급했는가. 그 다음에 상대 측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저희도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옥 내부를 개방하면 주민들의 사생활을 침해받아 삶의 질이 저하될 것입니다. 결국 마을처럼 오랫동안 거주했던 주민들이 떠난 자리가 관광업에 종사하는 외지인들로 채워져 전통 마을로서의 모습으로 퇴색될 것입니다. 하고 문제 상황을 언급했고요. 상대층의 요구에 대한 입장을 제시하고 있죠. 즉 뭐예요? 우리 마을도 퇴색이 될 거다. 전통 마을로서의 그 의미가. 그래서 1번은 동그라미, 2번 이제 B로 가는 겁니다. B에서는 나와 관련된 문제의식을 드러내며 상대 측의 의견에 대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관광객이 기대하는 관광 경험의 질적 수준을 유지하지 못할 우려. 자, B를 보면 한옥 내부 관람을 않고 골목길 관람만 한다 해도 많은 관광객이 한 곳에 몰리면 현재 마을 여건상 개방 여부와 관계없이 주민들의 삶이 지배될 것입니다. 많은 관광객이 다닐 만큼 길이 넓지도 않고요. 결국 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의 여행 경험의 질이 동시에 악화될 것입니다. 라고 격정을 하고 있죠. 관광객 질적 수준이 하락할 것이다. 라고. 그리고 그래서 부정적이다. 까지
저절로 확인이 되죠. 3번. C에서는 다와 관련된 상대 측의 계획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다. 동시에 방문할 수 있는 관광객의 규모를 넘을 우려. 요거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C에서 언급을 했다는 거죠. 그 정도의 계획은 마을의 여건을 고려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다. 고 봅니다. 그러면 한옥 개방 시간은 5시까지로 제한해 주십시오. 또한 한옥 관광 도우미로 지역 어르신들을 우선 채용해 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관광객 규모를 이제 시간으로 제한을 한다 하면서 추가적인 사항 뭐예요? 지역 도움, 관광 도우미를 우리 지역 어르신 먼저 채용해 달라.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한 번 더 동그라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요. 4번 D. 개방 시간과 이제 일자리 창출. 여기는 일자리 창출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D에서는 라에 대한 입장을 드러내면서 상대 측에 그에 대한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개방 시간을 연장하면 주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질 것입니다. 그것을 상쇄할 만한 대가를 얻는다면 주민들이 연장에 찬성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개방 시간 연장의 이득은 관광산업에 종사하는 일부에게만 돌아갈 것입니다. 야간 개방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면 시청 측의 부담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하죠? 일자리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네요. 일자리에 대한 얘기를 찾아볼 수가 없었던 D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 답을 내기에는 굉장히 난이도가 높지 않았던 문제. 순서대로 쭉쭉쭉 ABC대로만 잘 찾아갔으면 답은 금방 나왔던 문제다. 그래서 방법을 정확히 지키면 답은 금방 나온다 라는 걸 확인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문제풀이 방법을 잘 지켜라. 이게 평가원이 전달하는 메시지죠. 5번. 이에서는 마에 대한 필요성을 드러내며 상대 측의 요구에 대한 수용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생활복지 개선. 그렇게 하신다면 그 점은 주민들과 다시 상의해 보겠습니다. 대신 관광산업 발전으로 증대된 세수는 반드시 생활복지 개선에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정확히 나왔죠. 그러면 뭐예요? 주민들의 동의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하고 마지막 가능성까지 딱 언급하면서 깔끔하게 맞는 선지가 되죠. 자, 이제 7번. 7번에 이제 기억 A부터 C가 있죠. 나의 담화 흐름을 고려할 때 A부터 C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하고 나와 있습니다. 자, A부터 C의 내용을 먼저 읽고 판단을 해야겠죠. A. 관광객에게 한옥 내부를 직접 관람하는 기회를 제공하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B. 이 방법으로 특정 장소에 관광객이 몰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C. 그러면 주민들의 소득도 증대되지 않을까요? 라고 계속 뭐예요? 효과를 얘기하고 있죠. 효과. 이거라면 이렇게 되고 이거라면 이렇게 되고 이거라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이렇게 하면 만족도가 높아질 거고 효과를 계속해서 제시하고 있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상되는 효과를 언급했구나 해서 2번으로 가는 문제였습니다. 자, 논의할 대상을 제한하여 상대방의 선택할. 그러면 이것과 이것만 중에서만 선택해. 뭐뭐에서만. 요런 말이 자주 나오는 거고요. 제기할 수 있는 의견. 이렇게도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은 이렇게 해서 잘못된 건 아닙니까? 라고 보통 이렇게 말하죠. 공유하고 있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맞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겠죠. 동의를 이제 공통점을 찾는다면 상대방과 공동으로 기대하는 상황 저도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뭐예요? 남이 이제 부정하는 걸 이제 미리 부정해서 동의를 얻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는 거. 이게 대화법, 우리 담화에서 배우는 편인데요. 고1 때 배우고 전 때 안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 오랜만에 선지 중에 하나에 나왔네요. 자, 이제 4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기자가 가를 작성하기 전 취재 계획을 메모한 것이다.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결국 뭐예요? 또 일치, 불일치구나. 여기 이제 순서대로 가보겠습니다. 1번 시민 경쟁력에 대한 판단, 사업 경쟁력에 대한 판단. 보니까 여기 있죠? 사업 경쟁력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1번 오케이. 2번 사업 추진 계획. 바로 밑에 있어요. 친절하게. 장비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번도 있구나. 3번 사업 추진에 대한 기대 및 우려 사항. 바로 밑을 보니까 주민 측도 사업이 마을 발전과 한옥의 가치 전파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한옥 관광지로 조성된 인근 땡땡 마을에서 발생한 과잉 관광 현상이 솔빛 마을에 되풀이지 않을까 걱정했다. 기대와 우려 정확히 나와 있자. 자, 4번 땡땡 마을 한옥 관광지 사업 관련 통계라는 건 보통 뭐로 나오냐? 퍼센트 혹은 숫자 이렇게 나옵니다. 보니까 아주 밑줄까지 쳐줬어요. 위를 보시면 퍼센트 잔뜩 나와 있는 부분에 밑줄까지. 그 위에도 숫자 또 있고요. 이걸 보고 통계 있구나 확인하고 딱 5번 관광지 운영에 따른 피해 경감 사례. 경감이라는 건 무엇이냐?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피해가 준 게 아니라 뭐예요? 피해가 늘었죠. 그래서 5번 딱 그냥 보지도 않고 사실 본문을 그렇게 안 봐도 충분히 답을 낼 수 있었던 선지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7번까지 끝났고요. 마지막 이제 문제 8번부터 10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번부터 10번이 조금 짜증났던 문제. 그리고 놀랍게도 10번이라는 문제가 전체 오답률 4위를 차지했던 문제라는 거. 화작문에서 1번부터 15번에서 오답률 4위를 차지한 문제가 나왔다라는 거. 정말 이제 놀라운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죠. 자, 그럼 문제를 보도록 하는데 여기서 이제 학생들이 짜증났을 부분이 무엇이냐? 문제가 이렇게 구성이 됐다라는 거예요. 자, 계속 넘겨야 돼. 이렇게 넘기고 또 이렇게 넘기고 봤다가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문제 풀이 순서를 잘 지켜야 되는데 공교롭게도 기억부터 미음이 줄쳐져 있는 게 10번이었고요. 그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나를 작성한 후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를 활용하여 나의 기억부터 미음을 수정 보완하고자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보시면 이제 기억 미음을 봐야 하기 때문에 선지를 먼저 본다라는 거. 자,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선지를 보고 그 다음에 뭐예요? 기억으로 미음으로 간다라는 거죠. 이런 순서로 풀어야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1번 기억 다를 참고하여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려면 필통의 지퍼는 재활용이 용이한 재질이지만 몸체는 재활용이 어려운 재질인 것을 문제라고 수정해야겠군. 자, 기억을 보면 기사의 필통이 몸체는 PVC 재질이고 지퍼는 철이어서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문장의 문제는 뭐예요? PVC가 문제인지 지퍼의 철이 문제인지 이거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를 보고 철은 뭐예요? 재활용이 용이한데 PVC는 재활용이 용이하지 않다. 이걸 확인해서 몸체는 재활용이 어렵고 그래서 그게 문제다. 딱 이렇게 확인을 해준다. 맞는 얘기죠.
2번 니은 가를 활용하여 상대방의 입장을 이해함을 드러내려면 PVC로 필통을 만드는 이유가 가격과 가공성 면에서 유리하며 질기기 때문일 것이라는 내용을 추가해야겠군.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말했는데요. 자, 여기를 보면 귀사뿐만 아니라 여러 회사에서 화장품 PVC 플라스틱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안다는 건데, 안다는 걸 조금 더 이제 뭐예요? 이해람을 드러내야 된다. 이해심을 드러내주래요. 가를 활용해서.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우수하고 저렴하지만 재활용하지 않고 폐기하는 경우에 분해가 되지 않아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플라스틱은 성분에 따라 PVC, PP, PET로 나뉘는데 영어 염화 비닐이 주 성분인 PVC는 질기고 깨지지 않아 투명 지표백, 필통 등에 쓰인다. PVC를 부드럽게 하기 위해 첨가하는 푸탈레이트는 인체에 유해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식품용기, 학용품 등에 사용되는 PP나 음료병 등에 주로 사용되는 PET는 푸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는다. 자, 2번을 보면 뭐예요? 가격이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일단 저렴하다. 여기 플라스틱은 가공성이 우수하고 가격이 저렴하다. 가공이 제공 유리하다. 이렇게 드러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보기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이 2번 선지가 놀랍게도 오답 1위 선지였습니다. 왜냐? 가공성이 왜냐? 푸탈레이트 막 추가해야 되니까 이게 갑자기 가공성이 좋지 않다. 그리고 뭐 돈도 더 들 것 같다. 그런 생각들이 갑자기 머릿속에 막 드는 거예요. 아니 이거 돈 더 드는 거 아니야? 복잡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래서 모르겠다 2번 했는데 뭐예요? 다 틀렸던 오답 1위를 찍었던 선지였습니다. 그래서 뭐다? 절대로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 수능에서는 뭐든지 뭐예요? 이 글을 가지고 근거를 반드시 찾아내서 판단하는 습관을 길러야 된다.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이번 6월 시험입니다. 여러분들을 꼭 자기 생각을 펼쳐주지 마시고 문제에 있는 글을 토대로 근거를 가지고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번. 디귿, 나를 활용하여, 나 그래프죠. 정보를 정확하게 제시하려면 우리나라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사용량은 2009년부터 2015년 기간 중 세계 3위에 해당할 만큼 많고 그 증가율도 가장 높았다고 수정해야겠고. 자, 그럼 보면 이 본문 디귿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의 플라스틱 사용량은 세계적으로 많고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는 얘기죠. 증가율도 매우 높다고 합니다. 이제 표를 활용해서 구체적으로 할 건데 여기 이제 가로 세로 우리 잘 보면 연도와 사용량 이렇게 돼 있죠. 사용량을 보면 한국이 검은색인데요. 세계 3위가 맞습니다. 이거 맞아요. 근데 여기 증가율 이 부분을 놓쳤던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다는 겁니다. 증가율이라는 건 뭐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누가 제일 많이 늘어났냐 1, 2, 3등이 아니라 누가 제일 많이 늘어났냐 그건데 한국보다 더 많이 늘어난 친구가 있어요. 그 나라는 어디? 여기 별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어난 체코였다라는 거. 이 부분을 놓쳤다라는 거죠. 이 부분을 놓치고 답이 뭔지 모르겠어요. 이거 답이 없어요 하다가 2번으로 갔었던 안타까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표를 볼 때는 제일 낮은 것, 제일 높은 것 이것을 꼭 아주 주목해서 봐야 된다라는 점. 이게 이제 화작에서 표나 그래프가 주어지는 문제의 핵심입니다. 기본 풀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죠. 자, 4번. 리을, 가와 다를 참고하여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내려면 PVC는 재활용이 어려워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제조 공정에서 첨가되는 물질이 인체에 해로울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가 있군.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굳이 앞으로 안 가도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첨가되는 물질 뭐였죠? 푸탈레이트 이거였고요. 인체에 해로울 수 있죠. 푸탈레이트가. 그 다음에 재활용이 어렵다. PVC는 재활용이 어렵다라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맞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5번 가와다를 참고하여 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려면 필통의 재질을 플라스틱으로 유지할 경우에 재활용이 용이하고 푸탈레이트가 첨가되지 않은 PP로 바꿔달라고 수정했군. 그렇죠. 플라스틱은 재활용 플라스틱 중에 이제 PP가 재활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바꾸면 좋겠구나. 이렇게 바꿔달라고 해야겠구나. 요청을 해야겠죠. 그래서 3번이 딱 답이 나왔던 문제였습니다. 자, 이제 8번으로 가고 작품 맥락을 고려할 때 가와나야 되는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자, 앞을 가보면 여기 딱 설명이 있습니다. 가는 학생의 일기고 나는 가를 쓴 학생이 친구들과 함께 작성한 글의 초고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가는 이제 일기 장문 맥락이고요. 나는 이제 건의하는 글 내용이거든요. 회사에 대해서 건의하기 위해서 쓴 글입니다. 그 글에 대한 맥락을 고려해달라라는 겁니다. 자, 가는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가의 글쓴이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나의 글쓰기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 이거 문제 설명에 나와 있었죠. 일기를 보고 친구들과 같이 나를 썼다라고. 2번 가에서 언급한 개인의 경험의 동기가 돼요. 이게 뭐예요? 일기의 특징이죠. 나의 일을 쓰는 거니까요. 일기는 나의 사회적 문제 해결 글쓰기를 이끌어내고 있다. 이거를 어디서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동아리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눠보니 친구들도 나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환경오염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무엇인가 해야 되는 생각에 친구들과 함께 의논했다. 그리고 나를 쓰게 된 거죠. 3번 가는 나와 달리 예상 독자들의 관심에 대한 분석이 글쓰기에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가는 무슨 글이었죠? 네, 가는 일기였습니다. 일기를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려고 쓰나요, 여러분들은? 혹시 나의 일기를 좀 봐줘. 나의 일기들을 누가 볼까? 내 친구들이 볼 건데 나의 일기에 무엇을 써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죠. 일기는 남한테 보여주는 거야 아닙니다. 오히려 나라고 했었으면 괜찮았을 건데 이 선지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선지였다. 3번을 딱 골랐어야 돼. 8번을 틀렸다. 이러면 뭐랄까? 일기를 몰랐거나 문제를 제대로 안 읽었거나 둘 중에 하나라는 거. 그래서 이 화작 1번부터 10번까지 공통적으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다? 문제를 제대로 읽어라. 문제를 제대로 읽으면 답은 쉽게 나온다.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4번 나는 가와 달리 글쓴이의 주장과 그에 대한 논거가 제시하고 있다. 네, 건의하고 있는 글이기 때문에 건의, 주장, 그에 대한 논거, 제시가 돼야겠죠. 5번 가는 아이에 비해 글쓴이의 체험을 기록하고 이를 통해 일상을 반성하는 성격이 두드러진다. 일기의 특징을 완벽하게 서술해주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일기구나. 확인해두고 공부해두면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선지가 둘이 배치가 됐어요.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틀릴 수밖에 없었던 선지였다라는 거 확인해두고 이제 마지막 9번 문제 풀겠습니다. 보기는 나에 대한 학생들의 수정 의견이다. 보기를 참고할 때 나의 추가할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이거 고쳐쓰기 문제. 고쳐쓰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고쳐쓰는 조건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 그거를 봐야 됩니다. 초고에서는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 글을 읽어준 것에 감사하는 끝 인사로 말했잖아. 그런데 자,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죠. 글의 설득력을 높이려면 건의 내용을 언급한 후에 건의가 받아들였을 때 소비자와 기업 양쪽이 얻게 될 이익을 직접적으로 표현하면 좋겠어. 자, 요구한 건 뭐죠? 이랬을 때 소비자와 기업 양쪽이 얻게 될 이익을 직접적으로 바로 다이렉트로 돌려서 말하지 말고 표현했으면 좋겠어 라고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그럼 1번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질 좋은 PVC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기사는 제품의 재질을 개선하기 전보다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기서 1번이 왠지 맞아. 왜냐? 소비자도 좋은 점 얻고 회사도 뭐예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써져 있는데 1번의 함정은 무엇이냐? 우리는 뭐예요?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건 뭐야? 이 PVC 제품을 쓰지 말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PVC 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이 부분이 틀렸다라는 거. 이득은 맞지만 주장이랑 어긋난 것. 1번이 말 그대로 여러분들을 낚으려고 준비한 평가 나름대로의 고급진 미끼였는데 안 걸렸을 것이라고 믿겠습니다. 네, 1번을 골랐다. 그러면 주제를 파악하는 연습을 좀 더 해야 된다 라는 겁니다. 2번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기사의 제품을 선택함으로써 자원 재활용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의 플라스틱 사용량이 줄어들 것입니다. 여기는 뭐가 없냐? 회사 이득이 없습니다. 이런. 4번 재질을 개선한다면 기사처럼 환경보호에 동참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됨으로써 소비자는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으면서 다양한 제품을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도 뭐가 없다. 회사 이득이 없습니다. 4번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제품을 구입하면서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이며 개선하지 않는다면 기사의 환경오염에 대한 부담이 돌아올 것입니다. 이건 뭐냐면 회사가 손해를 강조했어요. 이득을 강조한 게 아니라 이런. 5번이 그래서 답이 됩니다. 재질을 개선한다면 소비자는 귀사의 제품을 구매하며 환경보호를 시킨다는 만족감을 얻을 것이고 귀사는 친환경 기업이라는 신뢰감을 고객에게 줘 매출이 증가할 것입니다. 서로의 이익이 직접적으로 제시가 되고 있죠. 이렇게 해서 1번부터 10번까지 화작문 풀이가 다 끝나게 되었습니다. 10번이 이제 오답률 3이었다라는 특징을 보였던 이번 화작 시험이었습니다. 주요 특징은 뭐냐? 낚시.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 틀리게 낚아보려고 최선을 다했던 문제들이 많았고요. 문제를 제대로 읽지 않으면 어느 순간 틀려버릴 수밖에 없었던 문제가 많았던 이번 화작 1번부터 10번까지였습니다. 그래서 평가원이 주장하는 건 뭐냐? 여러분들 문제를 잘 읽고요. 꼼꼼하게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지, 주제에서 가장 부합하는 선지를 꼭 골라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이번 시험을 통해 여러분들이 화작에서 낚시를 당하지 않고 조금 더 빠른 문제풀이를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